그 한계점면 사회주의 독재 6편을 한번 보면 이게 중국몽이라는 게 뭐냐? 중국몽이라는 게 그래서 시진핑이가 입술도 크게 안 벌리고 왜 가끔 인민대회당에서 중국몽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응? 그 중국몽이라는 게 일당 독재를 기반 강화를 시키기 위한 가장 큰 하나의 정치적 아젠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수주의 사회주의를 2049년에 정말 현대적 사회주의를 완성한다고 그래 놓고는 알고 보니까 소수주의 권력을 모든 부와 집중을 해서 독점을 하고, 뭐 제국주의, 뭐 상호 공동 번영이 아니라 아까 해외 사례를 들었지만 부채를 갖다 빌려주고 그것도 지가 또 도로 다 가져오고 그 나라는 돈만 갚아야 되고 제국주의 확산을 통해서 배타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러니까 이건 이제 한계점이 온 거죠. 체제 존속을 위협하는 빈곤 속의 양극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몽이나 샤오캉을 뭐 이룬다 이런 건 다 허황된 구호이고, 글로벌 투자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가 발표한 걸 보면 2020년 글로벌 부자 보고서를 보면 상위 10% 숫자 중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많아요. 이게 우리가 뭐 낭설로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2017년 지니 계수가 0.467입니다. 0.4 이상이면 매우 심각한 거예요. 한국은 3, 4, 5예요. 0.345. 근데 서방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0.7이 넘는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쭉 중국에서 하층민들 보면 한 2,000원, 3,000원 좀 먹고 살거든요. 그 무슨 판매원들 말이죠. 또 뭐 학교 내에 무슨 일하는 아줌마들 아주머니들 호텔 이런데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 보면 큰 호텔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2,000위안 그죠. 300. 우리 돈으로 그죠. 한 30만 원, 40만 원. 그게 어떻게 중산층입니까?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제가 이 시간을 경제학 강의를 통할 때마다 제가 자꾸 물어보면 별것도 아닌 것처럼 경제학자들도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어떻게 사회주의를 하는 중국이 도대체 자유시장 경제를 병행한단 말이고, 이렇게 물으면 전부 그냥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쳐다보고 말더라고. 기억나시죠? 내가 그렇게 질문한 거. 그럼 나는 그걸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는데, 이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동거한다는 건, 이건 진짜 어려운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체제 유지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가 불합리하고 이게 안 된다, 잘못됐다에 대한 정보가 엄청난 양이 지금 중국 내에도 유통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게 말하자면 자업자득이에요. 내가 깔아놓은 말하자면 LTE 5G 망을 통해서 엄청난 문제점들이 이 양극화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여기 보면 실종, 장기 매매, 불법 구금, 이런 게 많은데, 장외이지혜가 누군지 아시죠? 장외이지혜가 인체 신비전에 전시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20년 3월에 최신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보면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 인권 유린 국가로 되어 있는데, 여배우 판빈빙은 왕치산 그런 얘기가 좀 있고, 인터폴 총재 멍홍웨이는 이 공청단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문제가 있냐? 화약고 홍콩 사태 우리 보시잖아요. 내밀한 거 잘 대중한테 전달이 안 돼. 그런데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홍콩이 중국으로 말하면 화폐의 입이거든요. 그게 자금 통로예요, 홍콩이 중국으로서는. 근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다 미국은 계속 뭐를 합니까? 홍콩 인권법, 그래도 시장 자치법, 자치주의, 이런 인정해주는 자치법, 이런 거 계속 행정명령 트럼프가 내리잖아요. 그럼 불난 집에다 그냥 전부 그냥 화약을 갖다가 또는 기름을 갖다 내리 붓는 거지. 잘 탄다, 이러고. 중국
국가보안법과 미국의 압박, 미국 거주하는 사회주의, 참 하나의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왜 좌파나 사회주의자들은 왜 미국으로 자녀를 보냅니까? 아니면 유럽으로 보내든지. 이 좌파나 사회주의자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미국 아닌가요? 근데 왜 자녀들은 글로 보내는지. 그 속셈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 인간 머리 구조가. 이게 지금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사회지도층이 미국 거주한다는데, 이게 그 사람만 가 있습니까? 몸만 가 있어요? 돈까지 가져가 있거든. 이 도피 재산이 엄청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보도에도 보면 어떤 중국의 유력 정치 지도자가 몇 조를 갖다가 미국으로 옮겼다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중국의 망명한 중국 그 지도층의 입에서도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게.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구웬구에이. 구원구라는 그 사람이, 귀라는 사람인데, 그 뒤에 나와. 그 다음에 어떤 인권유린 사태가 나오냐. 팡빈이 누구죠? 코비드19가 발생할 당시에 시체가 8명이 그 영안실 놔두는 거 그거 찍어서 이렇게 돌리는 사람 아니에요? 없어졌어, 이 사람. 촌추스. 시민 기자 아니에요? 그 장례식장만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보는 촌추스. 없어졌어. 슈장룬. 이 유명한 청와대 학자예요. 교수예요, 청와대 교수 슈장룬은. 이 사람도 없어졌어. 이렇게 실종이 되고. 미국에서 이런 걸 보니까 중국 공산당은 이거 금지시켜라. 그리고 추방시켜라, 미국에 있는 중국 공산당원은. 거기다 또 중국에 어떤 골치 아픈 문제가 있냐. 소수민족, 한족뿐만이 아니고 위구르족, 티베트족, 몽골족, 샹족, 후이족. 후이족은 이제 회족인데. 이 사람들은 얼굴도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조선족 이런 조그만 이런 55개, 총 56개 민족이 그러니까 모여 사는 거죠. 총 인구의 9%가 거주 민족은 국토의 2분의 1이 이민족, 소수민족이. 끊임없이 지속적 분리 독립을 하고, 이거 미국 국방부에서 신장 자치구 소수민족 중에 300만 명이 지금 구금돼 있다는 거예요. 수용소에. 미국 정치권에서는 초당적으로 소수민족과 종교 탄압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미의회에서 그래서 홍콩 인권법이나 신장 위구르법, 티베트 지지법 이렇게 착 갖다 기름을 끼얹는 거죠. 중국 역사는 왕조가 무너질 때 공통현상이 뭐냐? 극심한 부정부패예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망할 때는 이태리도 그렇고 보면 다 비슷비슷하지만 어쨌든 그럼 과연 중국에서 극심한 부정부패 가끔 신문지상을 보죠. 마오따이 50년 산 만병이 쌓였더라. 공군 별 하나가. 응? 별 그런 사건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지도를 보시면 중국 땅의 반은 소수민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정부발 부도이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5분의 1이 중앙정부가 하고 LGFV라는 지방정부 융자기구를 통해서 나머지 5분의 4를 떠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9년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그 보도를 보면 2019년 1월부터 10개월간에 831개 지방정부가 디폴트 선언을 했거든요. 2018년에 100개가 했는데. 그 체제전복의 불씨가 결국은 옛날부터 중국의 혁명은 농민공이거든요. 농민이 했거든요. 농민공과 퇴역군, 농민공이 이 허구제를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의료보험도 안 되고, 애들 공립학교 입학도 안 되고, 다니지도 못하고. 이런 인구가 3억 명이에요. 그 퇴역군인이 5,700만. 시진핑의 두 가지 실수를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면, 개혁 개방으로 중국의 부흥을 이끈 덩샤오핑의 두 가지 유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도광양해,
절대 힘을 키우기 전에는 칼 끝을 보이지 말아라.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대 계파 있죠. 3대 계파. 샹하이방. 지금 말하는 유력 고관 대적들의 자제들이 모이면 샹하이방. 그 다음에, 그건 태자당이죠. 태자당이고, 그 샹하이방은 그 장쩌민이의 그 추종 세력들이 샹하이방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공청단, 후진다오. 그 공산당 그 청년 동맹, 그 공청단이죠. 이렇게 이 세 개의 계파가 돌아가면서 서로 권력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중국을 지도하라는 유훈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그 조항을 없애버렸어요. 2년 연임 이상을 못한다. 그리고 70이 넘어서는 정치 시작을 하지 말아라. 최고 지도자 시작을 하지 말아라. 뭐 그런 건데, 그 2년 연임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샹하이방 리더 덩샤오핑의 아들 덩푸팡이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분술 좀 지키세요. 우리로 말하면 태수형. 응? 네. 태수형 한 거예요. 분술 좀 지키라고. 그 다음에 후야오방 아들 후더핑. 중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지도자 아들들이 비판을 한 거죠. 등 돌리는 이웃들. 사실 잔잔하게 옛날에 뭐 했어도 인도나 베트남이나 뭐 필리핀 뭐 다 중국하고 친화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베트남, 필리핀이 어디서 획 떨어졌느냐? 그 베트남, 필리핀, 그 대만이 지도에는 없었는다면 대만 하면 그 가운데를 딱 손가락을 찝으면 거기가 어디? 그게 남사군대예요. 이 남사군대에서 어떤 일이, 이걸 여기가 제일 높은 저 바위 끝이 4m야. 바다 수면으로부터 4m고, 밀물이 오면 그 넓은 남사군대가 전부 물 밑으로 가라앉아. 4m 높은 고구마 몇 개만 좀 남고, 제일 큰 그 군도 중에 하나 스코틀랜드죠. 제일 큰 데가 저 대만 땅이고, 대만 군도고, 그 다음에 필리핀 게 그 남쪽으로 좀 더 크고, 그 다음에 이쪽 서쪽으로 있는 게 이제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쪽 건드리면 베트남에서 뭐 중국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전군이 몰살할 때까지 싸운다. 죽을 때까지 싸운다. 뭐 중국이 이거 뭐 괜히 잘못 건드려서 큰 이익도 없는데 괜히 문제 생기면 골치 아프다 그래서 전쟁하다가 마른 거 아니에요. 인도는 얼마 전이었죠? 2020년 6월인가요? 국경 지역에서 총도 아니고 뭐 꽃게임 무슨 야전사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서로 죽고 때리고 뭐 이래서 많이 죽고 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중국의 이제 그 내재적 모순이 하나 뭐냐 하면, 중국은 안으로 빨아들이는 힘보다는 밖으로 펼치는 이 원심력, 이게 이제 많아요. 그게 팽창주의죠, 그러니까. 이거 뭐 거기에 맨날 주변 국가가 역사적으로 당해오고 괴롭힘 받아온 거 아닙니까? 이 중국의 동남쪽 바다 영유권 확대란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스프레틀리 군도군요. 스프레틀리 군도. 이게 이제 아까 그 국경 싸움 한 건 국경의 라다크 갈완 지역, 거기서 유혈 충돌이 있었고. 근데 군사 굴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항공모함을 지금 이제 3대째 이제 만들고 있는데, 2대, 하나는 랴오닝함이고 하나는 샨동함이고. 뭐 저는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 원자력 추진함이 돼야 그 달리는 그 속도와 마주치는 물결의 저항과 비행기 그 항공기 속도 뭐 이런 게 전부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맞아가지고 아마 이 문제없이 다 이 함재기가 제 역할을 하는 모양인데, 이게 뭐 디젤 엔진 뭐 이런 거 뭐 이런 말하자면 석유로 가다 보니까 이게 뭐 좀 항속거리 유지가 고르질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맞고 또 파워도 좀 제대로 안 나니까 뭐 끝을 어떻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꼬부려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뜨고 뭐 이런 모양인데, 어쨌든 함재기가 젠 15가 여기를 함재기 탑재기로 사용하는데 전부 제 역할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건 뭐 제가 뭐 타보질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고, 여하간 어쨌든 좀 군사 굴기를 하겠다고 해놓고는 굴기가 잘 안 되는가 봐요. 중국이 세계적 평화에 기여하려면 결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야 되고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통치 철학과 뭔가 가치가 있어야죠. 남들이 보기에도 좀 이해 가능하고 서로 그런 거여야 되는데, 또 도덕적으로 좀 우월해야 되고 말은 나라가 부정부패로 썩어 있는데 그거 뭐 그런 나라하고 무슨 협정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이 부정부패 얘기를 해외에 뻗친 얘기를 하나 드리면, 이 책에서 나온 건데 말레이시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 저 총리가 거액의 뭐 비자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옛날 마하티리 총리가 다시 됐잖아요. 마하티리가 선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국. 그 철도 건설 중단되고 뭐 다 했잖아요. 이래가지고는 뭐 세계평에 기여하는 그런 게 안 되겠다. 현실의 중국은 마치 민폐국가인 그런,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여성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은 게, 뭐라고 책에다 썼느냐. 언젠가는 행패를 부릴지 모르는 덩치 큰 남자가 이웃집에 사는 느낌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 남자들은 그렇게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무슨 느낌은 무슨 느낌. 그래서 이분이 이승우 기자라는 분이 여성분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 내가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그런 그분이 여성이면 어떻고 남성이 없었어요. 지금 시의적절하게 이 시기에 지금 아주 딱 집어내는 건데. 그래서 주변국의 자원을 독식하고 영토를 팽창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원을 약탈하고, 거기다 지금 이 코비드19보다도 그 전에 문제가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사스 때? 그런 각종 질병이나 확산하고, 내부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인권 탄압하고, 종교 박해하고, 팔룬궁 탄압하는 거 보세요. 인체 신비전에 있는 대부분, 장기 매매하는 대부분이 그게 전부 팔룬궁 출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이민족을 차별하고. 이렇게 중국에 택시 타가지고 중국의 운전기사, 스프들 얘기하는 거, 말 걸어오는 거 보면 가짜치도 않죠. 너는 베이차오시엔을 어떻게 생각하냐. 택시 운전하는 놈이 한국 사람한테, 한국 학자한테 무슨 북조선을 어떻게 생각하냐. 지능이 물을 입장은 안 되잖아요. 상습적인 바이러스 전파 국가가 돼버리는 거 되고.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지금 얽혀있는 이런 모순 덩어리를 과연 한국의 선택은 어때야 되는가? 역사적으로 중국의 흥망성쇠 한국은 어떻게 갔었는가? 동북공정 때도 한번 보셨죠? 하는 면면을. 우리 유적지 전부 철망으로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고. 또 제일 심한 거, 베이징 올림픽 때 뭐시죠? 봉송할 때, 할 때 서울 시내에서 중국 학생들 몇천 명이 모여서 데모한 거 기억나시죠? 여기가 지나랍니까? 중국 항공기 껐떡하면 우리 영공 침해하죠. 과거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고 그러지. 사드 보복할 때 가짜는 소국 같은 짓을 하는 걸 보십시오. 소인배 같은 짓을. 이런 거를 볼 때 한국의 선택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더라도 중국이 굴기를 해가지고 세계 1위의 선도국가 된다면 또 모를까. 그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근데 요즘 이제 20대 때는 항상 이렇지만 20대 이하의 새로운 희망은 지금 86, 586 세대님 이런 보면 굉장히 감성적이거든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거. 팩트로 말을 해야지. 그래서 그런 이성 프리즘으로 본다는 거죠. 지금 20대들은. 이성의 프리즘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 그래서 뭔가 좀 희망이 있지 않는가. 이제 결론을 맺고 저자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제 얘기 조금 하고 끝내겠습니다. 중국 끌기 한반도는
지금 개혁개방 40년 동안 미국의 목표는 중국을 좌절시키고 중국을 악으로 규정해서 중국이 사분오열 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러시아 같은 사회주의가 도와줄 거 아니냐? 사실은 러시아는 오히려 더 굉장히 그 쾌재를 부를 수도 있어요, 지금. 러시아도 사실 이 극동 지역에 가면 중국이 너무 그냥 그 싸구려 물품을 갖다가 그냥 그 하고 그래서 아주 골치 아파하는 게 지금 러시아 하바로브스크 이런 데 가면 그렇게 하고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총균세의 저자 제라드 다이아몬드, 조지 프리드먼 뭐 이런 그 스프레포라는 것은 미국의 유명한 전략 민간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 조지 프리드먼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중국은 몰락하고 쇠퇴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한국은 이제 끊임없이 지정학적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곳이기는 하나 그 어떤 이런 그 역사적 우리의 조선 말기를 보듯이 역사적 실기와 오판으로 인한 그 우리가 어떤 그 반면교사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승리는 기회를 대비하고 쟁취하는 자에 있는 것이지 뭐 그거를 헷갈리고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냉혹한 국제정치 게임이라는 건 어물쩡하게 중간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확실해야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책을 쓸 당시에 이 책을 쓰는 그런 근거 자료는 거의가 대부분 미국이나 서방 선진국의 자료들을 이인용한 거지 자기 임의적으로 무슨 기자 취재하다가 만나서 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거 대상국 통계, 중국에 대한 통계는 특히 철저하게 정보 관리된 거를 공개한 거지 자기가 지니 계수가 0.437도 아닌데 437이라고 하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중요시했다는 거고 한국의 판단은 감성보다는 이성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2년 전에 이 책을 집필할 당시보다 중국의 지금 상황이 더 엄중해지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미국이 노골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 우리 포럼에서 결국은 이 어떤 집단 지성의 묘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독서 포럼을 지금 100회 이상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일조가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